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 나왔던 삼성 임원들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러모로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익이 세계 1위가 된 거잖아요. 그 애플을 제치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기 삼성의 오너도 참 대단합니다. 오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네, 대신에 법정 바깥에서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여론전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자들한테 라오싱과 관련한, 그러니까 삼성의 속칭 말세타가 관련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세타 관련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네. 매매, 해제 관련.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들한테 그런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거부하는 적은 있는데, 출석을 해서 증언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하는 거는 역시 헌정사상 최초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석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권리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진술할 권리가.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세탁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한 말 매매 해제. 네, 계약 해지서죠. 이상한 문서인데요, 진짜. 8개월 있다가 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뇌물이라고 주장되는 돈이든 말을 내가 되돌려 받았으니까 원래 내 말이고 뇌물이 아니었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행위만으로 충분히 뇌물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되돌려준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뇌물이었다가 되돌려준 뇌물 사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세탁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론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한두 차례 크게 있었는데. 자,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목 정도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생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침에 짧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삼성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증인 안 나가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 것까지 하죠. 예, 정유라 씨가 안 나가겠다고 하죠. 예, 오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정유라 씨가 구속되느냐 아닌 되느냐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짚었었는데 정유라 씨는 아예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자금 무혐의가 된다면 그럼 뭐 줄줄이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모두 형이 확 줄어들겠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방금 아침 6시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량실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G20이 이게 경제회담이거든요. 원래 각국의 경제부 장관하고 예, 한국은행 총재 각국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제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미국발 경제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에 모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내용은 경제회담이라 성명에 안 남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자회견은 북핵 문제니까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아마 우리 쪽 요청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소화한 거죠. 성명에는 담길 수 없는데 의장국이 따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를 따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혹은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건데 글쎄요. 이거를 잘했다고 자랑해 줄 곳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나도 잘한 건데. 여기 참가했던, 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G20 의장국 중에서요? 의장국이 아니라, 제 예. 말은 예. 수행했던 분들도 있겠죠.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세션에 참여했던 통역을 대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섭외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수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당선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젊은 정상들을 만났네요. 다음은요? 또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에 독일이 준비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왼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무마하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아서 한 장에 예,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어색했던 마크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뒤에 시진핑 뭐 이런 한 장 안에 그런 구도가 다 들어있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연주에 그 자리는 그 보도가 없던데 그 푸틴 자리였어요. 네, 지각을 해서 그 자리에 예. 앉지 못했죠. 지각을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G20 20개 정상이 다 착석해야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여담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화제가 됐길래 사실이. 자, 다음 순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또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제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참 믿기 힘든 수준의 이게
해프닝이에요, 사실. 뭐 어디서든 좀 믿기 쉽지 말이 않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예. 백악관 고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예. 국가 서열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딸이거든요. 예. 거기 앉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나 거기 실제로 다른 정상과 함께 앉아버리는 딸이나 그래서 실제 이번은 G20이 아니라 G19 플러스 1이라고 예, 야유성이죠. 예, 비꼬는 건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나 봤더니 BBC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면서 영국 언론도 비난을 했고 근데 이게 트럼프 공약이었거든요. 미국 석탄 산업 부흥을 내가 이렇게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예.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은 필요가 없다고 탈퇴를 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 뒤에 뭐 큰 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그 트럼프가 19 플러스 1로 흔적을 남긴 게 이제 G20은 원래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게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병기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제 조건을 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최동훈 교수님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기자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그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예.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삼성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증인 안 나가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 것까지 하죠. 예. 매매, 해제 관련.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들한테 그런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적은 있는데 출석을 해서 증언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하는 거는 역시 헌정사상 최초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석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권리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진술할 권리가.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세탁 의혹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 나왔던 삼성 임원들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러모로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익이 세계 1위가 된 거잖아요. 그 애플을 제치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기 삼성의 오너도 참 대단합니다. 오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네, 대신에 법정 바깥에서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여론전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자들한테 라오싱과 관련한, 그러니까 삼성의 속칭 말세타가 관련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세타 관련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네. 다 됐나요? 네. 제목 정도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생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침에 짧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예, 그 외에 이상을 제출한 말 매매 해제 계약 해지서죠. 이상한 문서인데요, 진짜 8개월 있다가 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뇌물이라고 주장되는 돈이든 말을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원래 내 말이고 뇌물이 아니었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행위만으로 충분히 뇌물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되돌려준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뇌물이었다가 되돌려준 뇌물 사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세탁 의혹을 단돈에 해소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론조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한두 차례 크게 있었는데. 자, 시간이